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잘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저 바레인 갔다 온 거. 그거 가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민주화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국격을 완전 높이 보고 왔습니다. 국격이 막 MB 덕에 팍 높아졌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막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진우야 여기다 여기 그렇지 여기다. 내 있잖아 간만에 기분이 좋더라. 니 안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이 자식아. 알아먹어? 근데 말이야 니 SNS에다 뭐라 했어? 카카 어디 갔어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이거 내 확 그냥 니 내 발행인가한테 붙이는 거 있어? 발행인가한테 발에다 주지 못할 망정 말이야. 저걸 내가 현직에 확 쳐넣었어야 돼. 저거 말이야. 저 입을 갖다가 저걸 한 주먹으로 다니고 저거 나봐. 자, 잠시 쉬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프로젝트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JTBC가 자꾸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네. 특종인데 사실 저희가 2달 전쯤에 했던 이야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 예. 근데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이 JTBC 보도에는 없었는데, 이거 안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안가에서. 네.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혀버려가지고. 네. 여기는 신비성이 확 올라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2달 전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밝힐 수도 있었는데요. 밝힐 수 있었는데 저희는,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2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네.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 네. 그분은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친인척간이고요. 그리고 총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친인척간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 주변 분들이 아직도 MB 가까운 데서 생활터전을 읽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쨌든 본인의 실명이 밝혀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2개월, 예,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인터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도 당선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 네. 안가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얼굴을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쭈루룩 3명이 앉아 있으면 예.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그리고 정확한 멘트를 안 하시고 정확한 그 지시를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저는 그게 이제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죄의식 같은 거나 죄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걸리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같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겸상을 안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 괴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보고받았을 때 디테일 설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어떻게 그 보고를 했냐 그러면 정면을 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분 스타일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최동용 전 팀장에 따르면은 정호영 특검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뭐 수상하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 이미 보도된 것만 얘기하자면 우선 비자금을 찾아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회사로 돌려넣고 장부를 잘 처리해라. 예. 라는 식의 이제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실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자금 돌려줬다. 그 이동영 씨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2008년 2월 달 이야기죠. 예. 그 당시 이동영 씨는 이제 이상은 씨의 예. 아들. 이명박 대통령 형의 아들, 예. 최대 주주죠 현재. 최대 주주의 아들이 그때 가서야 다스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러.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처리를 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때 이명박 씨가 다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분인데요.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최동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네. 100억 원대 비자금은 또 따로 있었다. 네, 사라졌어요. 이미 해서 먹었어요. 이미 해서 먹은 100억 원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찾아낸 또 저희가 그 얘기했던 외환은행에서 찾은 100억 원 수표 한 장. 네. 그 경주 외환은행.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수표로 100억원짜리 하나 자기 네네. 수표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120억짜리 그리고 100억대 사라진 비자금 그리고 100억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근데 요 세 덩어리를 당시 정호영 특검이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덮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스로 돌아간 120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특검 당시에, 그리고 우리 이시영 씨,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43평, 6억 4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입니다. 일부는 이상은 회장이 큰아버지가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어머니는 우리는 돈 준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란다에서 그냥 놔뒀던 돈을 그냥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님은 누구 베란다에 놔뒀던 돈을 갖다 이상은 구이동에 있는 이상은 씨 자택에서 베란다에서 돈을 꺼내서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상은 씨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 돈이 아니다 그러면? 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자기들이 관리만 현금을 하고 있었을 뿐 자기들 돈이 아니다? 네, 6억 4천만 원 중에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온 국권 앞에 그리고 돈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의심될 만한 돈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곡동 사저에도 그런 지금 스토리가 지금 있는데. 내곡동 사저를 그 내곡동 사저를 이시영 씨가 천천히 좀 말 더듬지 말고. 너무 많아서요. 비자금 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빨리 말하는 건 좋은데 네. 빨리 말하면 더듬거든요. 죄송해요. 더듬이에요. 자, 그리고 내곡동 땅 기억하시죠? 잠깐만 정리하고. 자, 당시 힐스테이트 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거주하던 힐스테이트 몇 평? 43평. 43평 얼마? 전세 자금 6억 4천만 원. 전세 자금 6억 4천. 대치동에 있는 모 공인중개사에서 돈을 한 번에 냈습니다. 한 번에 냈는데 이 6억 4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 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관리하고 있던 현금 일부. 네. 그리고 특활비 일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중에 확실한 거는 뭡니까?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과 비자금 일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근데 그 특검에서 이상은 그 회장은 이분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 삼성병원 19층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내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어머님께서는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은 아니다. 네네. 이론입니다.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특검에서 그냥 덮었죠. 덮었다. 네. 이거 말고 차후에 내곡동 땅이 드러나고 내곡동 특검에서도
이시영 씨가 돈을 내는데 그 돈도 청와대에서 온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명을 이렇게 했죠. 내곡동 사저 생각나시죠? 다들. 예. 특검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다 털어줬지만 이때도 이상은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빌려서. 네. 빌려서 이 땅값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청와대 특활비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씨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과 네네. 2008년에 이시영 씨가 재산 등록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3,852만 원이 전체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에서는 돈이 한 푼도 변화하지 않았고 이시영 씨한테 갔다고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씨한테 빌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설명을. 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이나 그 특검에서는 그 내역을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 덩어리가 지금 벌써 나온 비자금 덩어리가 세계회와 힐스테이트 여기에서도 두 덩어리 정도 다른 데서 돈이 왔기 때문에 몇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은 전혀 그 문제 제기하지 않고 덮었죠. 당시 정호영 특검은 지금은 그때 소위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주정일 기자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 거론되는 120억 말고 덩어리가 크게 2개 더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시영 씨,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구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출한다든가 혹은 뭐 내곡동 땅 사저를 구입한다든가 할 때 사용됐던 돈들도 비자금 플러스 특활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도 그 외에 특검이 또 털어준 게 있잖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2008년 2월 달인데요. 그 검찰에서 2번 그 도곡동 땅 수사를 하고 2007년 12월 달에 또 그 BBK 수사를 해서 또 BBK 수사를 결론을 내주지 않습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 그렇지, 제3자. 도곡동 땅은 제3자다. BBK는 이명박 씨는 관련 없다. 네.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요. 제3자는 무슨 의미냐면 제3자는 이명박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원래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 그러니까 처남과 형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등기부상이 그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씨게 아니고 검찰이 처음 수사 발표할 때는 제3자다. 네.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게 형께 아니다. 제3자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등기상의 명의가 그 사람들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아니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제3자를 밝히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가 첨예하게 경쟁 관계였어. 당내에서 경쟁. 그때는 대통령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닐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제3자 땅이 맞다고 했다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가 검찰이 대통령이 당선된 자 바꾸죠 이게. 그렇죠.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이 BBK 수사죠. 네. BBK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한 보름 앞둔 시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보름 앞선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거의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극차 컸으니까요. 예. 이미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다 발견하고도 이미 BBK는 이명박 씨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는 게 BBK 수사 결과입니다. 그때 무슨 발표들을 했냐면 검찰 혹은 특검이 처음에는 제3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 아니다. 그 특검은 그 다음이죠. 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특검이 털어준 거예요. 특검이 털어준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도곡동 땅도 아니다. 그 제3자의 것이 아니라 이명박 그 사람들 것이 맞다. 네. BBK도 BBK도 아니다. 관계없다. 다스도 아니다. 그다음에 상암 DMC 관련한 의혹도 아니다. 예. 모든 이명박 관련된 그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다 털어줬어요. 다 털어줬죠. 예. 도곡동 땅도 아니고 다스도 아니고 상암 DMC 관련 비리도 아니고 BBK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네. 특검이 해준 그리고 비자금은 찾았는데 돌려주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예 맞습니다. 발표도 안 했고 비자금을 돌려주라고도 하고 덮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명백한
범법행위죠. 당시 정호영 특검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혐의점들을 벗게 해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죠. 거기에 숫자를 맞춰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꼬리곰탕만 먹고 끝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밥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가가지고 조사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다 성명, 주소, 이름, 그리고 뭐 얼마나 버냐 이런 거, 종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지나가요. 맨날 아니, 일단 밥 먹는데 1시간 하고요. 밥을 먹었다면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1시간. 밥 먹고 나서 조사를 했다고 치죠. 앞에 신상명세 적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시간은. 근데 1시간 40분이니까 조서를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조사에 나갔던 이상인 특검보는 이분이 이명박과 이상은을 직접 조사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특검 끝나자마자 영포빌딩, 서초동 영포빌딩에 공짜로 입주하잖아요. 공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입주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일을 본 것으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도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의혹들, BBK 얘기도 쭉 해왔고, 그리고 다스 누구나 얘기도 쭉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다스의 소유권, 이거 복잡하고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시영 씨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계좌를 추적하다가 해외에서도 이 다스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 정황 일부를 네. 주진우 기자가 포착을 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다스와 관련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정식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스에서 돈 거래가 자꾸 있어요. 미국 엘라바마하고, 그리고 달러 거래가 싱가포르나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도 약간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들여다보면은 돈을 거래하고 돈을 빼돌리고 하는데, 이게 이시영 씨한테 이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그리고 이시영 씨 관련된 회사에 돈을 넘기려고 하는 돈 거래의 정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일요신문이 보도했던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 돈이 네. 1,000억대가 뜬금없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부 잘못이라고 예. 고친다든가. 1,000억대가 장부 잘못으로 갑자기 가요. 1,485억이나 되는 돈. 네. 아주 숫자는 정확하게. 저는 1,000억대라고 하면 얼마라고요? 1,485억이죠. 1,485억의 돈이 뜬금없이 어떤 회사로 계열사,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찾아냈어요. 일요신문 기자 한 분이 찾아냈더니 그분 이름을 제가 앞으로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강석현 씨죠. 강현석 씨. 광현석 씨. 예. 저기 찾아볼게요. 일요신문 기자가 우연히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연히 찾아냈더니 그 회사에서 아니야 이건 장부를 잘못 기재한 거야 하고 고칩니다. 1,000억대인데 네. 1,000억대를 장부를 1,000억 정도는 그럴 수 있죠. 이명박 작가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그러세요. 호연직이.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계좌 추적하고 맞물려 생각해 보면 주진우 기자가 이제 해외에 갔다 와서 미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이게 여러 가지 돈 흐름이 해외에서 있는데 이걸 이시영 씨에게 이 돈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세탁하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회사를 건네려고. 다음에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자금들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해외에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 실패를 하고 거기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이쪽에서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다스하고 알리바마에 있는 다스하고 이쪽 자회사들 알리바바. 예. 그쪽에서 엘라바마. 엘라바마. 알리바바. 그 회사하고 거래해서 소위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여서 그렇죠. 그쪽에 사주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돈 차익이 남죠. 차익이 남는 것을 이제 비자금으로 빼는 그런 수법인데요. 아마 그런 자금들이
있고 지금 승계자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모든 수법들이 여기에 총동원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현금 한 번 주고 그 돈으로 이제 전환사채 등등의 방법으로 돈을 불려서 몇 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재벌들이 뭐 재단을 설립해서 넘겨주고. 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다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청계재단하고 비슷해요. 모든 게 예. 맞습니다. 이명박 각하께서는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네. 동원했다는 게 재단을 설립해서 주식을 기부한 후에 그 재단 소유권만 나중에 자녀한테 준다든가. 네.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는 거죠. 또 이 청계재단도 처음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회사 하나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 하나 SM이라는 회사가 정해졌죠. 네. 아들이 그 회사를 소유하게 한 다음에 그 회사한테 계속 일감도 몰아주고 일도 다 주면 됩니다. 그걸로. 그렇죠. 인수합병 해가지고 계속 아들의 조그만 회사를 계속 키우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나중에 본사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체코 해외 법인이 있는데 해외 법인의 덩치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법인의 주인이 하나씩 둘씩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스를 하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은 고민하다가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다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다스가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현재. 안원구 청장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 그리고 정확한 멘트를 안 하시고 정확한 그 지시를 안 하고 그래 네가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저는 그게 이제 그 잠재의식 어딘가에 이게 잘못하면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죄의식 같은 거나 죄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걸리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같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겸상을 안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전에 그 재벌가, 그러니까 현대가에서 머슴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몇 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적 괴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뭐 보고받았을 때 디테일 설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그 보고를 했냐 그러면 정면을 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분 스타일이십니다.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잘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저 바레인 갔다 온 거. 거기 가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민주화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국격을 완전 높이 보고 왔습니다. 국격이 막 MB 덕에 팍 높아졌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막 말씀해 주십니다.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진우야 여기다 여기 그렇지 여기다. 내 있잖아. 간만에 기분이 좋더라. 니 안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이 자식아. 알아먹어? 근데 말이야, 니 SNS에다 뭐라 했어? 카카 어디 갔어요? 아직 먹을 게 있어요? 이거 내 확 그냥 니 내 발행인가한테 보여주는 거 있어? 발행인가한테 발에다 주지 못할 망정 말이야. 저걸 내가 현직때 확 쳐넣었어야 돼. 저거 말이야. 저 입을 갖다가 저걸 한 주먹으로 다니는 저거. 나봐. 자, 잠시 쉬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프로젝트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JTBC가 자꾸 특종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네. 특종인데 사실 저희가 2달 전쯤에 했던 이야기, 실명을 밝히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JTBC는 실명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팀장 실명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 대통령 이후로도 연말에 경영보고서를 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가에서 했다. 예. 근데 어디서 했다는 얘기는 이 JTBC 보도에는 없었는데, 이거 안가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안가에서. 예.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혀버려가지고. 네. 여기는 신빙성이 확 올라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어준이 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2달 전에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밝힐 수도 있었는데요. 밝힐 수 있었는데 저희는, 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2달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네. 다스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한 분들이 있었고. 아니, 네. 그분은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친인척간이고요. 그리고 총 4명 중에 1명이라고요? 친인척간이고, 그리고 그분과 그분 주변 분들이 아직도 MB 가까운 데서 생활 터전을 읽으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고 어쨌든 있어서 본인의 실명이 밝혀지면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2개월, 네. 3개월 전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점 예.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본인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인터뷰.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도 당선 이후에 보고를 받는다. 네. 안가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요. 정면으로 얼굴을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쭈르륵 3명이 앉아 있으면 예. 얼굴을 안 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최동용 전 팀장에 따르면은 정호영 특검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뭐 수상하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언론이 이미 보도된 것만 얘기하자면 우선 비자금을 찾아냈는데 예. 그게 문제가 안 되게 회사로 돌려넣고 장부를 잘 처리해라. 예. 라는 식의 이제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실제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비자금 돌려줬다. 그 이동영 씨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2008년 2월 달 이야기죠. 예. 그 당시 이동영 씨는 이제 이상은 씨의 예. 아들. 이명박 대통령 형의 아들, 예. 최대 주주죠 현재. 최대 주주의 아들이 그때 가서야 다스에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러.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처리를 하는데 관여를 하고 그때 이명박 씨가 다스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분인데요. 여기서 디테일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동영 씨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비자금은 많았어요. 그때 정호영 특검에서 발견된 비자금 덩어리가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한 게 이 120억이고요. 100억 원대 비자금